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광복절 휴장 하루를 쉬고 왔습니다. 과연 이 휴식이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휴일 다음 날의 시장입니다. 자,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급등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7월 CPI도 발표가 됐고 소매 판매 지수도 발표가 됐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 자, 이런 지표들이 시장에 다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긍정적인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뉴욕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과했다. 경제 지표를 보니까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일제히 급반등을 했습니다. CPI보다는 오히려 소매 판매나 실업 지표들을 보면서 오히려 환호하는 모습인데 자, 우리 시장 수요일 날 쉬기 전에 급등세가 좀 나왔고 오늘도 한번 더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만큼이나 중요했던 게 월마트의 실적이었습니다. 네네. 어쨌든 시장에서 지갑을 많이 열 수 있느냐 이러한 경기에 대한 탄탄함을 회복할 수 있었던 확인할 수 있었던 지표였었는데요. 월마트의 실적 역시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네. 실적을 발표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장을 보게 된다면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이 현저하게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 쉬고 왔지만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입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 저희 마켓나우 일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시장이 워낙 또 변동성이 있고 또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로 가는 시즌이 됩니다. 이럴 때 살펴봐야 할 것, 경기 방어주 성격의 통신주들의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워렌 버핏도 이 관련주를 샀답니다. 워렌 버핏도 화장품 관련주를 샀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시장에서도 화장품주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을지 종목도 선별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를 지속적으로 찍어내고 있는 조선 기업들 그리고 AI 훈풍과 함께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수첩 말말말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코멘트 가운데 SK 하이닉스와 LS 일렉트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투자 힌트 함께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일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켓나우 일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우리 시장이 쉬는 사이에 지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되고 시장도 랠리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마감되었는데요. 소매 판매 및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안정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도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심이 고조되었는데요. 소매 판매는 미국 전체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미국 GDP의 3분의 2에 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속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월마트의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하며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고용시장 역시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며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월가는 연말까지 25bp씩 세 차례 금리 인하에 베팅하였는데요. 이에 M7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9% 오르면서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소매 판매 외에도 이틀 동안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CPI의 경우 몇 달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고 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거비를 제외한 에너지, 식품이 안정화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인플레이션이 터는 연준의 피벗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9월까지 계속 이어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물가 안전과 완전 고용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좀 환호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 오늘장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미 증시의 이틀 동안의 좋은 흐름에 힘입어 상승 시장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국내 증시의 경우 미 증시의 훈풍 속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이어지면서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국내 대표 반도체 2차전지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15일 광복절을 맞아 휴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지수 상담이 제한되는 흐름이었는데요. 한편 최근 폭락장에 이은 반등 구간에서 연기금이 국내 주식의 비중 확대에 나서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2일까지 6거래 연속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줄였던 비중을 재차 확대하는 흐름으로 지수 상위 종목을 위주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상반기 해외 주식에서 큰 수익률을 기록한 연기금 자금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유입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하락장이 안정감을 찾아가며 주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땐 이전 수준까지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폭 과도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반등이 진행되는 흐름인데요. 하지만 지나친 낙관론보다는 갑작스레 찾아올 수 있는 급등락에 대비해서 일부 매도가 가능하신 종목들은 현금화시켜서 이후 상황을 지켜보시는 전략도 현재와 같은 변동성 장에는 유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했고요. 이에 대한 후분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다만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금화 전략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레이더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들, 여기에서 종목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그리고 이데일리온 박정식 파트너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정식 파트너님은 이제 앞으로 계속 같이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이야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부터 알아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방어주인 통신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견조한 실적이 예상돼 전체 지수의 흐름과 무관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사업 영역 확장도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 호조를 토대로 밸류업 기대감까지 높아지면서 하반기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통신주들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자, 통신주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 통신 3사의 실적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꽤나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자, 곽유정 파트너가 그럼 통신주들 투자 방법을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시장이 어쨌든 통신주를 우리가 바라볼 때 연말로 가면 통신주 살펴보게 되고 시장이 불안했을 때 또 방어적인 성격으로 통신주를 많이 본단 말입니다. 네. 통신주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통신주 하반기 전망은 그래도 꽤나 긍정적으로 그런가요?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방어주로서 이 통신주를 바라보고 있는데 네. 신사업 분야에서 지금 AI도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주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지만 이제는 또 성장주 측면에서도 같이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 통신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상대적으로 대형주 중에서 좀 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몇 가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였죠? 일단은 아무래도 통신주 같은 경우는 내수 위주에 좀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익 감소 국면에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었고요. 정부 규제나 실적에 대한 이런 우려감, 그리고 제4 이동통신사 진입 등이 각종 좀 우려 요인으로 부각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단통법 폐지 같은 경우에도 통신사에 있어서 악재로 작용할 맞네요. 만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거기에다가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라든지 단말기 보조금
경쟁 역시도 이 통신사 매출에 있어서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우량 섹터 중에서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PBR이 지금 아직까지 1 미만이라는 되게 점에서 네, 그런 점에서는 저평가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종목들이 또 데이터 센터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 사업자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이런 서버 운영에 있어서는 통신 종목들이 당연히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신규 데이터 센터 도입에 따른 전력 공급망이 또 급격하게 늘게 되면 네. 당연히 70%의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통신 3사 역시 수혜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통신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려면 더 빠른 속도의 통신 서비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요. 6G가 언제 상용화될지가 좀 약간 좀 미지수라는 부분들. 통신 쪽이 약간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네, 뭔가 네.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신사업을 펼치는 모습도 잘 안 보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AI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더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통신 3사 중에서도 사실상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도 일단은 가지고 온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5조 원대 정도로 3사가 나와줄 것으로 이제 견조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주주환원 정책도 지금 펼치고 있는 중이죠. 이제 통신 기업들이 이전에는 뭐 반기 배당 내지는 결산 배당 위주로 했다면 지난해부터 기점으로 해서 지금 LG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KT도 지금 분기 배당을 배당, 네, 그렇죠. 해주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기 배당에 대한 메리트의 플러스로 이제 주주 환원까지 조금 더 정책이 강화되게 된다면 네. 충분히 배당 메리트가 있는 그런 섹터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가지고 왔었던 종목들 보면은 거진다 테마 위주로 우리 청자분들께 좀 네. 제시 많이 도와드린 것 같아서 그래도 포트폴리오 하반기 포트폴리오의 해지성으로 통신주를 그래도 한 종목 정도는 담아 두시면은 그래도 우리 청자분들이 하반기 종목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네.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통신 섹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부터 여전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네.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일단은 뭐 어쨌든 시장이 약간 변동성이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통신주를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뭐 저희가 광복절 쉬는 사이에 또 시장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물론 뭐 단기적으로 좋아진 것인데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경기 침체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통신 쪽에 또 관심이 좀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가요? 7월 달에도 사실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온 섹터가 통신 3사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시장이 불안해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간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 상반기 통신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여기서 한 10% 정도만 더 올라와주고 배당까지 우리가 챙긴다라고 했을 때 채권 투자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그쵸, 수 그쵸.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자분들이 통신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신주들 뭐 실적은 일단 견조한 상황이고 여전히 또 외국인 수급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포인트를 주셨어요. 자, 그럼 최근에 통신 관련주들의 움직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통신 관련 종목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통신업 지수만을 보게 됐을 때도 지난주까지 한 달간의 업종 지수의 상승률이 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변동성이 나타날 때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업종이 바로 의약품과 헬스케어 부분이었죠. 의약품과 헬스케어가 1, 2위를 차지했고요. 통신업종 지수가 상승률 3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5가지 종목군들은요. 통신업종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 가운데 LG U+와 KT, SK텔레콤은 대표적인 통신 3사로 알려져 있고요. 2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만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라던가 아니면은 실적의 눈높이가 꾸준하게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2분기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시금 목표 주가라던가 아니면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찬바람
바람 불 때 배당주를 눈여겨보라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 통신주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도 부각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이를 보게 되더라도 현대피처넷 같은 경우에는 1%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역시나 전일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요, 꾸준한 주가 상승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주가의 강력한 상승은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해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떠한 종목을 선별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통신주들 가운데 어떤 업종을 좀 강하게 보고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통신주들의 주가 흐름 최근에 어쨌든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아직 뭐 시원한 상승으로 반전되기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곽유정 파트너님이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네, 통신주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대장이 저는 SK텔레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임금 협상에 따른 이제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네.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AI 신사업이 조금 두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증권사 리포트들도 보면은 거진 이제 보유 의견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또 MSCI 그 편출입 관련해서 이번에는 뭐 SKI 테크놀로지가 편출이 됐지만 11월 이제 편출 후보로 KT가 또 유력하게 지금 또 부각이 그런가요? 또 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SK텔레콤밖에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SK텔레콤 가지고 왔고요. SK텔레콤이 이번에 실적도 굉장히 견조하게 잘 나와줬습니다. 유일하게 전년보다 수익성이 지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통신 3사 중에 메리트가 좀 더 부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 수주 역시도 증가하면서 회사 엔터프라이즈 사업 매출 역시 전년 대비해서 11%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사물인터넷 IoT 사업 역시도 매출액이 전년과 견져봤을 때 29% 정도 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감가상각비도 절감이 되면서 지금 영업이익이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신 부문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문이 아직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좀 우려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AI 수익화에 있어서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좀 수익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고요. AI에서 뭘 하는 거예요, SK? 그 미국 AI 데이터 통합 솔루션 기업인 SGH와 미국 생성형 AI 검색 엔진 스타트업 퍼블렉시티 관련해서 단기 매출이 이제부터 하반기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네네.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번 연매출 AI 쪽에서 이제 수익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시작하나요? 600억 정도까지는 달성되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어서 이제부터 이렇게 연매출이 반영이 된다라고 치면 또 내년에도 더 비약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 순이익 역시도 50% 이상에 있어서는 2026년도까지 주주 환원을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적 잠깐 한번 보시면 PBR이 올해 컨센서스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1 미만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외국인 순매수 역시도 7월부터 지금 8월까지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해서 붙어주는 모습, 보험과 연기금 쪽에서도 순매수가 지금 붙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충분히 주가 상승 탄력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흐름들도 같이 함께 보면요. 지금 현재 구간이 52주 신고가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2022년도 대비해서 아직 반밖에 올라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전고점 구간대까지 6만 원대 회복 구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제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목표 구간, 전고점 구간대까지는 보시고요. 이 AI 모멘텀이 조금 더 만약에 3분기, 4분기 매출 반영이 된다면 전고점 돌파까지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구간 참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SK텔레콤도 주주환원 정책 더 확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통신주가 배당 많이 주고 주주환원 정책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이 금융주들은 이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를 많이 받아서 잘 가는데 통신주는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기존에는 사실 이런 통신 종목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금융 종목들이나 보험, 증권주들이 그러니까요. 주주 환원을 더 파격적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조금 덜 부각되게 되면서 지금의 흐름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경기 방어주이기보다는 성장주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매출액 반영이 이제부터 시작됐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주환원 정책 더 많이 펴면은 통신주들도 밸류업
수혜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2026년도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텔레콤은 주주환원 정책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라고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주주환원 정책에 있어서 통신 3사 중에서도 가장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필요합니다. 있기 때문에 네. SK텔레콤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통신주들 SK텔레콤을 뭐 중점적으로 봤는데 통신주들도 주주환원 정책 더 많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주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게요. 자, 첫 번째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박정식 파트너와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통신주 어떤 거 보세요? 저는 LG U 플러스 LG U 가져왔습니다. 플러스요? 근데 네. LG U 플러스 아까 편출될 수도 있답니다. 근데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급 저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가격 한번- 메리트가 있나요? 그럼요. 네. 네. 지금 현재 일단 월봉상 차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자, 월봉상 차트를 보면 지난 2014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9,000원대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도 현재 9,000원대에 위치해 있고 지난 2020년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을 그 당시에도 9,000원대가 저점이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대급 저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재미난 거는 통신주 3사 전부 네.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고 네. 영업이익은 조금 이제 들쑥날쑥하지만 그래도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 확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제 급격한 성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그렇게 강력하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조만간 이제 5G가 본격적으로 좀 안착이 되고 또 이제 6G 서비스까지 나오고 또 AI가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자율주행이 이제 본격화가 된다면 네.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I 서비스 관련 섹터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때는 통신주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뭐 강력한 시세 상승력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그때는 이 통신주 섹터도 본격적으로 부각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때를 이제 우리가 노려서 저점 매수에 나선다면 지금이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2,540억 원이 나오면서 매출액은 한 1.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11.8% 정도 감소가 나왔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4분기부터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 이 신규 통합 전산망 구축에 따른 이 무형자산 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현재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좀 감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좀 반영이 어느 정도 이제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영업이익이 다시 좀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네. 또 지난해 7월 인프라 그리고 플랫폼 데이터 이 3대 영역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AI 응용 서비스를 고도화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AI 전환 중심의 매출 성장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반기 이제 AI 관련 이제 매출을 보면 인터넷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일단 13.4% 정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커넥트 센터, 스마트 모빌리티 등이 한 10.3%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 U 플러스까지 이렇게 통신주들 봤습니다. 어쨌든 AI 쪽에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뭔가 진짜 서비스화되고 여기에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면 두 분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신주들이 쫙 갈 수 있을 것이다. 좀 길게 봐야 되겠네요. 중장기적으로 볼 통신주들을 저희가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식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 확인해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공개합니다. 화장품주가 2분기 실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기업들은 주가 레벨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낸 기업들은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올해 K뷰티 수출액이 100억 달러 달성의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화장품주에 대해 과매도 구간이라며 저가 매수를 할 기회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화장품주들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코멘트들은 굉장히 많은데 주가가 최근에 좀 출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모레퍼시픽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고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자 화장품주 어떻게 저희가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 뭐 기술적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회다? 예, 저는 뭐 주가가 좀 고공행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좀 내려오고 나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이슈가 계속 있으면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일단 뭐 이제 상반기에 화장품 수출 실적이 좋게 발표한 건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겁니다. 6조 원대 일단 상반기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지난해 이제 상반기 5조 원보다 한 16% 정도 증가가 되었다고 네. 합니다. 일단 뭐 나라 수출 이제 순위별로 보면은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러시아 순인데 일단 중국은 이번에 좀 수출 실적이 한 22%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미국이 60% 그리고 대만이 37%, 베트남이 19%, 일본이 18% 증가하면서 이 수출 실적을 좀 견인을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이런 이제 수출 실적이 좀 좋게 발표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줄은 게 다른 나라에서 다 상쇄되고 더 오히려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많이 증가가 되면서 많이 상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현재 이커머스 실적이 특히 이제 온라인 수출 실적이 네네. 상당히 좀 많이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소기업이 한 70% 정도 이제 수출 실적을 이끈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을 좀 돌파했던 전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전략이 좀 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이제 대형 어떤 이런 화장품 주들보다는 이 중소형 화장품 주들한테 좀 신경을 써보는 것이 현재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일단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지원을 하려는 어떤 그런 측면이 네.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의약품, 화장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 이 규제 외교에 주력을 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이후. 규제 외교요? 그렇죠. 5월 이제 중국 화장품 규제 기관인 NMPA와 국장급 이제 양자 협의를 통해서 네. 이 국내 발행 전자 판매 증명서를 이제 인정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국내 업체 수출 준비 기간이 7일 이상 단축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현재 얻은 상황이고요. 또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규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회를 다수 개최를 했는데 중국과 미국 규제 당국자까지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이제 화장품 관련 수출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네. 또 오늘 특히 이제 시간 외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초에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상승력을 좀 강하게 보일 것으로 오늘 잘 전망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전망이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이 이끄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2분기 애플 보유 비중을 대폭 줄인 줄였죠. 반면 이 화장품 소매 업체와 항공기 부품 제조사 지분을 늘렸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러게요. 미국 최대 화장품 소매 업체인 울타 뷰티를 이제 강력하게 매수를 매수했다는, 하면서 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울타 뷰티가 10% 이상 상승력이 네. 강력하게 남았거든요. 왜 울타뷰티 왜 샀을까요? 화장품 쪽을. 아무래도 화장품 성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도 이게 이제 이슈랑 같이 맞물리면서 좀 수급이 강력하게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도 많이 내려왔으니까 네. 다시 한번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뭐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국가에서도 규제를 좀 줄여주고 간소화해서 수출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고 여기에다가 지금 주가가 조정받아 있는 상태인데 때마침 워렌 버핏이 화장품 관련 종목을 샀답니다. 과연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데 일단은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부터 고은별 앵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요, 주가의 희비가 실적에 따라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주가가 강한 탄력이 붙은 반면에 어닝 쇼크를 기록한 기업을 중심으로는 주가의 조정이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요, 한국콜마가 있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도 2%가량 상승했고요. 실적이 발표된 날에는 10%가량의 강한 주가 상승이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역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한 것이 주가의 동력으로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의 매출 성장력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놨습니다. 61%가량의 성장력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펌텍코리아 역시나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5일 차트로만 보게 된다면 계단식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발표된 뒤에는 좀 반등이 나왔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0.8%가량 상승했습니다만 주가의 조정이 굉장히 깊었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발표가 된 뒤에는 두 자릿대 주가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저점에서 매수세가 다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5%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의 낙폭이 굉장히 깊었고 전거래일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로 인해 5%가량의 반등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화장품주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어떠한 종목을 또 픽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그렇다면은 역시 뭐 수출을 이끌고 있는 중소형주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다시 또 반등할 여력이 있는 대형주를 볼까요? 저는 일단 중소형주를 일단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ODM, OEM 업체들이 최근에 좀 핫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본인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온라인 판매를 열심히 하는 그런 업체와 또 ODM, OEM 능력까지 갖춘 동시에 갖춘 그런 업체를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어요. 그게 바로 토니모리입니다. 토니모리. 예. 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화장품 전문 업체이고 주요 제품이 스킨케어, 메이크업, 기타 제품 등이 현재 있습니다. 판매 경로가 이 전국의 이 로드샵, 가맹점, 그리고 유통점, H&B, 면세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 상당히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온라인도 홈쇼핑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출 확대를 지금 꾀하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종속회사 이 메가코스를 가지고 화장품 OEM, ODM 어떤 그런 사업을 현재 영위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이 종속회사 메가코스가 이 고객사 수주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72.7%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토니모리의 실적을 보면은 지난해 대규모 흑자 전환을 이루었는데 네. 그게 이제 연매출이 한 96억이었습니다. 대규모 흑자 전환을 하면서. 근데 올해는 전년도 매출보다 2배 정도 더 뻥튀기 되는 어떤 그런 영업이익을 네.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다면 토니모리가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2분기 매출액도 471억 원, 영업이익도 5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8%, 106.1%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력하게 부각을 받는다면 그중 하나가 토니모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토니모리 잘 보자라는 의견 박정식 파트너가 주셨고 자, 그럼 이번에 곽유정 파트너와도 알아보겠습니다. 워렌 버핏도 산 화장품주 네. 저희는 뭘 국내에서 사면 되겠습니까? 박 대표님이 중소형 종목들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린 네. 만큼 저도 중소형주 가지고 왔는데요. 에이블 CNC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에이블 CNC 정말 저는 중소형주 중에서 메리트가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일단은 브랜드는 한 6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게 미샤, 어퓨, 스틸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미샤에서 나온 비비크림은 중국과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한데요. 지난 이제 6.18 쇼핑 축제에서도 이 M 퍼펙트 커버 비비크림이 판매량이 21% 정도 증가했고요. 중국에서는 홈 비비라는 애칭으로도 불리고 있고 2030 여성들 사이에서 특히나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는 이 비비크림이 1위를 하기도 했었고요. 거기다가 지금 실적도 좋은데요. 2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한 34% 정도 늘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강화된 점 그리고 국내 유통 채널도 다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대
확대가 주요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퓨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 쪽으로 매출만 하더라도 118% 정도 1분기 대비해서 매출 성장세가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쪽입니다. 특수 목적법인인 리프앤바인이 지금 최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데요. 원래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2022년도까지만 해도 적자 내고 별로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네. 작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흑자 전환돼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매각을 하려고 했다가 업황이 너무 좋아지니까 매각을 지금 철회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매각을 안 한다라는 건 아니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하면은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 업종 섹터 자체가 성장세를 지금 크게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른 지금 낙수 효과도 AVCNC가 지금 같이 함께 업황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는 이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쪽이어서 그런 건지 매각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배당 지금 성향 자체가 600%에 달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배당 관련해서 여기 지금 실적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18%예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 371억 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를 했었는데 순이익의 한 6배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고배당 행보 관련해서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또 같이 함께 이 최대 주주와 함께 배당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기 배당도 지금 또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주당 103원 정도 집행을 지금 하기로 결정됐다라고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화장품 섹터 내에서 AVCNC 배당의 메리트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꿰보시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화장품주에서 배당까지 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면 뭐 1+1이죠. 더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워렌 버핏이 하나의 모멘텀을 하나 또 줬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시청자분들도 오늘 한번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마켓 리포트에서 두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상인증권에서 발간한 하이트 진로에 대한 리포트였는데요. 불경기에는 소주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성장한 것이 이 소주 부문이었는데 전사의 영업이익을 확인하면 682억 원으로 시장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이 같은 어닝 깜짝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가율이 1분기에 이어서 개선된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케팅비가 절감된 점입니다. 덕분에 판매 관리비가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향상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상상인증권에서는 기존 목표 주가 25,000원에서 27,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 실적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2분기 실적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 매출액은 6,650억 원가량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68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0.3%를 기록했네요. 부문별로 확인해보면 크게 맥주 그리고 소주 두 가지가 있죠. 맥주 부문 같은 경우에는 YOY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맥주는 지난 분기 시장 자체가 약간 성장했는데요. 시장 자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한 자릿수 축소된 경향이 있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두 자릿수나 감소했습니다. 필라이트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필라이트에서 이상한 냄새와 함께 전액성 물질이 발견됐다라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시중 제품을 리콜하고 또 생산을 재점검하면서 출고 속도가 늦어진 탓이 있었습니다. 판매량이 이 때문에 두 자릿수 감소했지만 켈리 같은 신제품 출시 덕분에 영업이익은 YOY 흑자로 전환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소주 부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6% 성장했는데요. 소주는 반대로 시장이 개선됐습니다. 전체 시장이 한 자릿수가량 성장한 가운데서 동사가 차지하고 있는 MS, 즉 시장 점유율이 60% 정도까지 높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판매량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주와 기타 제재주, 즉 국산 양주, 위스키 등의 부문에서는 수출의 회복세가 있었는데요. 이 수출 핵심 지역은 중국과 미국 그리고 동남아 등인데 이 세 지역에서 고른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 앞서 이번 실적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던 이유가 원가율 개선과 마케팅비 축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같은 기조가 3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3분기에도 증익은 계속될 거라고 평가했고 상상인증권 목표 주가 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삼양식품에 관한 리포트고요. 초과 수요의 힘이라고 적었네요. 불닭볶음면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수요가 높다 보니까 품귀 현상마저 빚어진 바 있었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성장을 했는데요. 메인 브랜드인 불닭볶음면의 중장기적인 브랜드 성장이 유효하다고 보면서 목표 주가 83만 원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겠습니다. 국산 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수출액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래에 있는 이 남색 부분 영역부터 하늘색 부분의 영역까지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출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통계가 8월까지밖에 집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10월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됩니다. 이 가운데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도 계속해서 가파른 수요 성장세에 있는데요. 지난 분기 품귀 현상까지 빚었습니다. 이 같은 공급 부족에 대응했던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주말 생산 확대였고요. 두 번째는 고판가 지역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한 거였습니다. 고판가 지역, 즉 판매 단가가 높은 지역, 미국과 유럽 등에서 30% 이상의 시장 성장이 있었으면서 그러면서 판매 단가가 증가하는 데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수출 대비해서 미국향 수출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 세계향 수출은 지난 10월 수준에 육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향 수출을 보면 이미 지난해 12월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불닭볶음면은 중장기적으로도 브랜드 파워가 있고 이익의 고성장이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에서 대형 마트에 입점하고 매대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도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현지의 판매 법인을 설립해서 시장 침투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 지난 14일 실적 발표 당일에는 조금 출렁이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일중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닭볶음면의 중장기적인 수요가 유효하고 또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외형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비중 확대의 기회로 이용하면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서영훈 차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출발에 앞서 연휴 기간 동안에 휴일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역시 좀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에서 발표된 CPI 지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높게 나와도 문제고 너무 낮게 나와도 문제는 부분이었는데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2.9%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이제 물가가 2%대 연준이 목표하는 2%대에 접어들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을 좀 만들어 놓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도 인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높았었는데 근원 소매 판매는 오히려 예상치를 상회하는 0.4%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나 소매 판매 쪽에 대한 부분들이 부진하지 않았다라는 점과 최근 유통업체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경기 침체, 급격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은 완화된 상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일으켰기 때문에
시장은 이거를 연속 상승세가 미국 시장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오늘 금요일장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가 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별 모멘텀에 집중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낙폭 과대에 따른 흐름들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난주에 화장품주들의 하락세가 급격하게 나왔는데 실적이 좋은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기회로서도 좀 살펴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좀 최근 거래 자체가 좀 많지 않은 경향들이 좀 있고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좀 탄력이 조금 오후장 들어서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별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라면 신고가를 좀 달성한 현대 로템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좀 관심권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지금 연말 기준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폴란드 수주에 대한 부분들 추가 수주 역시 KT전차에 대한 추가 수주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전히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방산 쪽에 대한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현재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육군의 로봇 에 대한 투입도 이루어지면서 현재 K2전차 외에 신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도 함께 좀 동반되고 있다는 점까지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투자 전략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최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안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 광복절로 휴장하는 동안 미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이 됐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여기에 이러면서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하락했던 이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하고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하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 시장 어제 쉬어갖고 오늘 상승 탄력을 더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오늘 장 출발 상황도 잘 지켜보면서 전략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리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살펴보면서 장 출발 준비해야 될까요? 장 시작 전에 저희가 확인해봐야 할 개장 전 탑3.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어떤 내용 가져오실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주식 펀드입니다. 펀드 자금들이 국내 시장에 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아무튼 지금 최근 들어서 6월 달과 7월 달에 약 2조 원 정도의 외국인들의 펀드 자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외국인들도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순유입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번 8월 달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순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8월 5일이었죠. 급락을 좀 보여줬던 그런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좀 발생되지 않겠냐, 어게인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도 포지션 자체가 지금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이제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또 매력적이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들어오는 자금들 중에서 영국 자금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그 영국 자금이 좀 약간 단기성 자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 자금도 상당히 많이 좀 최근에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단기성 물량들을 뭐 좀 신뢰해도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단기적인 물량이라 하더라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자면 뭐 그런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해외 쪽에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를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보톡스 관련된 내용들인데 해외 쪽에서 우리가 FB가 좀 유명하죠. FB에다가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지금 보톨리움 톡신에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보면 이제 주가가 다들 보면 이제 우상향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 이번 한 달 동안 보게 되면 거의는 뭐 주가가 한 12%? 많이는 뭐 13%에서 14%까지도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국내에서 보면 뭐 휴젤도 마찬가지고 휴젤에다 파마 리서치에다가 지금 현재 메디톡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분위기가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가성비가 좋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이제 판매하는 제품들보다 저렴하면서 질이 좋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하반기 또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관련 종목들을 장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 이제 조선업인데 조선업이 최근 들어서 좀 분위기가 상반기도 상당히 좀 좋았는데 뭐 HD 현대 그룹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조선 발주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100%를 넘겨서 지금 122%를 좀 넘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자, 상반기에 이 정도까지 만들었는데 하반기 쪽으로 접어들수록 또 좋은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서브텍사스유도 마찬가지고 브렌트유도 마찬가지, 두바이유도 마찬가지로 유가들이 상승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신조선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컨테이너 운임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어차피 중국 쪽에서도 지금 이제 저가 물량에 대한 이제 공세가 좀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미국의 대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갈 거다라는 얘기가 좀 중국 안에서도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계속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현재 다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에 대한 발주량도 좀 증가될 거니까요. 조선 관련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외국인의 펀드 자금 유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보톡스 관련 기업들 그리고 조선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신입섭 전문위원이 오늘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왔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풍력 바람아 멈추지 마오. CS 윈드가 지금 주가가 좋습니다. 지난해 7월 인수한 세계 최대 하부 건조물 생산업체 덴마크 블라트의 실적이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해상풍력 변전 설비 프로젝트에서 단가 인상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대 하부 구조물 업체 중에 SK 오션플랜트, 예전에 삼강 M&T로 더욱더 잘 기억하고 계시죠. 6월 4일 세계 최대 그레인 에너지 투자 운용사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와 대만 팽마이어 원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직전 매출액에 대비해서 무려 45%짜리 해당되는 계약금을 지금 기록을 했고요. 3,9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재킷 그리고 재킷 컴포넌트 공급권으로 지금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CS 윈드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 우리나라에서 풍력 발전의 타워와 그다음 하부 구조물 만드는 이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력히 반등을 하면서 해리스의 지지율도 올라가면서 풍력 관련주가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건기식 관련주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주가 코로나 때 엄청나게 부각이 됐다가 왜냐하면 어르신들한테만 드리던 것이 이제 젊은이들도 면역력을 챙겨야 되겠다고 해서 비타민C 이외에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코로나 때 굉장히 부각이 되어서 아주 희망찬 미래가 보였었는데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죄다 급락을 해가지고 회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뉴트리가 어제 상한가를 가면서 갑자기 깜짝 상한가를 갔죠. 뉴트리가 올해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이 157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79% 증가하는 엄청난 바닥권에서 V자 급반등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은 729억 원으로 8% 감소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를 했다. 5월 달에 에버콜라겐 타임, 그다음에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의 할랄 인증 획득이 있었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할랄 인구가 많은 말레이시아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서 할랄 인증을 획득했고요. 삼양식품도 보시면 할랄 인증을 획득한 이후에 동남아시아 진출이 본격화되었죠. 그래서 이 할랄 인증은 굉장히 중요하고 문화를 뚫는 데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걸 따면은 굉장히 신선하고 깨끗한 식품이라든가 건강기능 그 재료라는 것을
그 검증받을 수 있는 어떤 이 재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사랑 씨 하나만으로 홈쇼핑만 뚫던 것에서 해외 진출이 이루어졌다는 이 부분 때문에 밸류업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력주입니다. 전력주 다시 전원 공급입니다. 이 엔비디아는 이제 이번 상승에 제가 말한 대로 신고가를 갈 거라고 갈 확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AI 주도주가 미국장에서 급반등하면서 추세 복귀를 다들 했습니다. 전부 다 10개월 선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10개월 선에서 단 하나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거기서 반등해서 밑골이 달았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아시고 나면 AI 주도주가 다 올라갔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전력주 강세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주가 움직인 배경에 해당되는 AI주들이 다시 추세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강원전선, 효성중공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다 어디서 반등했습니까? 20개월 선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 미국 시장의 어떤 레벨업 수준이 다른 시점에서 다른 차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힘은 에너지는 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오늘 시장에서 봐야 할 탑3, 개장 전 탑3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 출발 상황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자세하게 동시효과 상황 알아볼까요? 곰변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장 우리 시장이 PPI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과 함께 시장이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면 오늘 역시나 미국 증시의 훈풍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양시장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탄력은 더 좋을 것으로 지금 기대되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무려 2%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2,694포인트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코스피 200이 2.1%가량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오늘 탄력이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스닥 역시나 1.2%가량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786선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요? 1위부터 5위권을 보게 됐을 때 바이오 관련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5개 종목이 모두 다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엔비디아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만큼 SK하이닉스가 5%에 가까운 갭을 띄우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과연 20만 원 선 터치할 수 있을까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2.8%, 8만 전자에 다시금 도달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역시나 2.3%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 함께 보시죠. 지금 10위권까지 모든 종목이 상승 출발 예상되는 가운데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가 3% 이상 갭을 띄우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아 1%, KB금융도 1.7%, 포스코홀딩스 역시나 1.5%가량의 오름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6%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도 흐름 좋습니다. 특이한 점이 코스닥에서 지금 엔캠이 5위권으로 다시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6%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을 보게 됐을 때 리가켄 바이오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하루 쉬었고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8월 16일 금요일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한밤에 뉴욕 증시 우리가 광복절 쉬는 동안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 발표됐죠. CPI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요. 여기에다 플러스 미국의 소비지표 역시 좋았습니다. 월마트의 실적도 잘 나왔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제는 또 다시 줄어드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역시나 줄어들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고 매그니피센트 7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이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신 것이 오히려 한꺼번에 좋은 호재들을 반영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지금 2% 가까이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8% 넘게, SK하이닉스도 4.4% 넘게 강하게 반등세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1.5%
5% 넘게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엔캠이 지금 17%나 넘게 급등하면서 상승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 이외에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코스닥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 어떻게 출발을 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일제히 출발을 했는데요. 우선 미증시의 훈풍을 우리 증시가 고스란히 좀 소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이제는 소비자 물가지표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소매 판매와 그리고 고용 같은 부분도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지표를 확인해 주면서 이로 인해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1.9%가량 상승 하면서 2696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나 1.4%가량 오르면서 788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간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반도체 기업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2.7% 그리고 SK하이닉스가 4% 이상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9%가량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도 1.8%, 2%대 오름세, LG화학도 1.8%가량의 오름세, 포스코퓨처엠이 무려 3% 이상의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1%, 셀트리온이 0.7%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수의 상승력과 비교했을 때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상승폭이 큰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도 오늘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3% 이상의 갭을 띄웠고요. 기아차 역시나 동시호가 상황보다 더 힘을 내주면서 2% 이상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장에 화재, 그러니까 보험 관련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장이 펼쳐졌었는데요. 오늘은 일제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주사들 흐름 좋고요.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화재 역시나 1에서 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도 역시나 힘을 내주면서 3%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20위권 내 모든 종목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역시나 오늘 흐름은 괜찮습니다. 다만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2% 이상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바이오 관련 기업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HLB 역시나 1.5%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장에 시가총액 20위권 내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던 건 바로 엔캠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엔캠이 시가총액 5위권으로 재진입하는 데 성공했는데 오늘 역시나 그 시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대장주로서 코스닥에서는 움직임을 가져왔었는데요. 실리콘투 전거래일에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났었습니다. 4%가량의 조정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화장품 관련 기업들 일제히 환호하면서 실리콘투 역시나 5% 이상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데가 없다라면서 애플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이제는 시장에 좀 조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제기됐었죠. 그런데 화장품 관련 기업을 담아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리노공업 그리고 HPSP,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캠, 테크잉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테크잉 같은 경우에는 7% 이상의 강한 상승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게 된다면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가 환호를 하고 있는 반면에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업종별 상승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룹 지주사들이 3%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쉬어갔던 보험사들 그리고 증권 관련 기업들이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이로 인해 그룹 지주가 3% 이상의 시세를 내뿜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에 힘입어서 전기전자 업종 역시나 2.8%가량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사도 1.9%,
마트, 자동차도 1.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업종과 조선과 같은 이 전반적인 업종군들이 오늘 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분위기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전문가들은 개장 직후에 어떠한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상황 일단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2%대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도 1.26% 상승 탄력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할 뉴스가 있는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관련 그룹주 이야기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지금 속보가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현 시점에 합병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셀트리온 관련 그룹주들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주가에 영향은 주진 않고 있어요. 셀트리온은 2% 상승세, 셀트리온 제약도 1.3%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일단은 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좀 어그러지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장 마칠 때까지 어떤 또 추가적인 코멘트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시장 상황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오늘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2천억 원 넘게 현물 매수를 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니까 코스피가 훨씬 더 지금 상승 탄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함께 코스피에서 매수하고 있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전체적으로 다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변동이 있으면서 오늘은 1,363원 정도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박수범 대표와 함께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제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국내 증시 내에서 매도보다는 매수에 좀 포커스를 두고 좀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간밤에 나온 내용들 보면 울타 뷰티라는 회사를 지금 이제 버크셔 서해에서 좀 지분을 인수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0.1% 정도 됩니다, 지분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버크셔 서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크게 물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꾸준하게 이제 매수를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화장품 쪽을 담았다는 건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중소형주를 비롯해서 대형주를 비롯한 다들 지금 주가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렇다면 울타라는 이제 뷰티라는 회사가 울타 뷰티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이제 올리브영과 같은 이제 소매 판매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을 좀 보게 되면요. 아무레 퍼시픽이 있어요. 아무레 퍼시픽의 자회사하고 보면 코스 RX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울타 뷰티 쪽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더 페이스 샵이라든가 VDL이라든가 그리고 좀 수려한 이런 제품들을 지금 이제 울타 쪽으로 지금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판매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클리오가 있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페이페라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구달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 또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울타 뷰티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매출을 보여주고 수출 물량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지금 현재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는 회사들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7% 올라왔어요. 한국 화장품 제조가 여기에다 지금 현재 삐아 같은 경우에도 13%나 올라오고 있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아침에 지금 이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일부 좀 차익 매도 물량은 장중에 나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아메리퍼스믹이라든가 LG생활건강이라든가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혜주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볼 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좀 끌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다 지금 반도체 흐름도 너무 좋죠. 한미 반도체도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봐야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도 6.5%나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약 5% 정도 올라왔어요. 제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핵심 키포인트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 말씀드렸고 화요일 날 말씀드렸고 수요일 날 말씀드렸고
잠시 후에 또 키포인트 물어보시면 또 말씀드릴 건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뭡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어요, 이번 주에. 계속 그것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가는 갭을 띄우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경기 민감주들 특히나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여전히 가지고 계신 박수모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고 이번에는 실습위원과도 확인을 해볼 텐데 간밤에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함께 동반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당연히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이죠. 데칼코마니에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시장 독자적으로 움직일 에너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혼자 뭐를 개척하리라고 희망을 갖지를 마시고요. 희망 고문을 평생 하다가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나스닥이 올랐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고 레벨이 다른 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나스닥이 10개월 선에서 반등을 했잖아요.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120개월 선, 60개월 선 근처까지 갔다가 와서 반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죠. 거기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나스닥이랑 비슷한데 삼성전자는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되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더 힘들 거라는 거. 그리고 지금 뭐 올라가는 장비 회사들은 제가 누누이 말했던 4개 위주로 올라가고 있죠. 이게 종합을 해보면 어드밴스드 패키징 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지금 뭐 3나노, 2나노, 1나노 가고 뭐 나중에 0점 몇 나노 얘기 나오고 있는데 숫자 떨어지는 게 이제 한계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후공정에서 다루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와인 패키지를 이제 추석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추석 선물 세트를 최대한 그 안에 꾸겨서 넣었는데 더 이상 이제 조그맣게 만들 수가 없어요. 식용유나 이런 거 통 얼마나 작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배치의 그 시기가 온 겁니다.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선물 세트 안에 더 많이 구겨넣을 수 있거든요. 그 싸움이에요. 패키징 싸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장이 어디로 갔느냐? 전장이 무슨 노광, 증착, 식각 이 전공정에서 뒷단으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하게 떠오른 공정이 리플로우 공정이랑 어닐린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거기서 움직이는 것들이 지금 STI, PSK 홀딩스, DIT, 이오테크니스 이 4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더 거기서 가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을 올리게 되면은 계속 거기서 부수레기랑 뭐 그 얇게 만드는데 뭐가 다 없어지고 막 이러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청소를 많이 해야 되고 갈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K시텍이나 코미코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움직입니다. 그런 핵심 어떤 미래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공략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저기가 있다, 승산이 있다. 근데 이제 반도체는 어떤 가치주의 영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항상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이어야 되니까 따로 뭐 어떤 시세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리는 거고 그냥 미국 시장이 오르면 반도체가 오르는 거고 테슬라가 오르면 2차전지가 오르는 거고 엔비디아가 오르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따르게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들이 이제 저기였잖아요. 방금 바조였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강해요. 이 대장주들만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방산에서 대장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봐야 돼요. 현대로템을 하시는 분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봐야 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꺾이면 현대로템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0.3249 플러스죠. 그리고 금융주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왕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4% 오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갱신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바이오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도 0.17% 플러스죠. 지금 6월 달부터 2개월간 박스권이거든요. 이거 박스권 상단 돌파되면 또 신고가입니다.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알테오젠이 눌려 있죠. 에코프로랑 알테오젠이랑 1, 2 싸움이 재밌잖아요. 둘이 번갈아 가면서 코스닥을 이끌 겁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지금 삼성중공업보다는 HD 한국조선해양이 한 단계 더 위에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대장주거든요. 그래서 방금 바조의 다 대장주 1등주들이 지금 시세가 다 죽지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여기로도 또 순환매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가치주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들어가야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방금 바조를 어느 정도 비율 레시피로 조무려가지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수익률 격차가 조금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지금 핵심 포트폴리오 5개는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는 뭐 여전히 좋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말씀해 주신 건 방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견조하게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2.4%나 상승 탄력이 나오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의 훈풍을 아시아 시장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업종 또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검색 상위 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종 종목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과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검색을 받고 있는 섹터는요, 엠폭스입니다. WHO가 엠폭스에 대해 보건 비상사태를 재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엠폭스 관련 기업들이 오늘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네, 아프리카 대륙 외 스웨덴에서 첫 감염자가 나오면서 유럽으로의 확산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관련 종목들 역시나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전선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시장, AI 시장 확산에 따라서 전선 관련 기업들 정말 놀랄만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 수출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전선 관련 기업들 검색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HBM에 대한 검색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엔비디아가 4%가량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영향으로 HBM에 대한 검색 빈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화장품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역시나 워렌 버핏이 화장품 관련 기업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도 화장품 섹터에 대한 검색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검색도 지금 많은 상황인데요. 애플이 다음 달 아이폰 신작을 내놓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일본 통신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죠. 오늘 아이폰 관련 기업들도 신작 발표 이후에 좀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좀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와 관심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시장에 새롭게 입성한 신규 새내기주입니다. 유라클이고요. 시장에 입성을 한 뒤에 오늘 시장 분위기와 함께 47%가량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캐스피온이 지금 상한가에 일각을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엠폭스 관련 기업으로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화장품 관련 기업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무려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이로 인해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상승률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미코바이오메드와 녹십자 MS의 대표적인 엠폭스 관련 기업입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가량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 오늘 시세가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CJ가 그 아래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CJ 같은 경우에는요. 올리브영에 대한 기대감,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엔캠, 이 전기차 캐즘 우려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두 자릿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역시나 코로나19와 같은 테마성 종목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엠폭스 코로나19 관련 기업들이 지금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랩지노믹스와 미코바이오메드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KBI 메탈 같은 경우에도 오늘 13%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전선 관련 기업 가운데 거래량이 가장 강하게 실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5위권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해운 관련 기업들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은 오늘 좀 매도 물량이 속출하고 있는 듯합니다. 흥하이온이 5%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SG가 오늘 역시나 5.6%가량 내림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조금 전에 셀트리온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의 이 합병과 관련된 결정 여부가 오늘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살펴보니까 내용들을 보니까 주주들의 반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주들의 반대가 꽤나 높았던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사회에서 결국에는 합병을 통한 시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주주들의 반대 의견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를 했을 때 현 시점엔 합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추진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정을 했고 이것을 오늘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올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앞으로 양사 주주 대부분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시점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고 현재는 양사는 본업에 집중하면서 조금 더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올렸기 때문에 이 결과들을 좀 반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주가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급락이 나온다거나 급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목 움직임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원 대표님과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먼저? 2차 전지 쪽을 좀 보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또 마찬가지 정부에서 이제 2차 전지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제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화요일 날. 자,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셀이 되었던 아니면 소재가 되었던 간에 다들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도 많이 조정받았고 뭐 그에 대한 이제 뭐 전기차에 대한 캐즘에 대한 부분들도 서서히 조금 뭐라 해야 되나요? 조금 누그러진다 해야 되나요? 심리적인 부담감이 좀 덜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뭐 거기다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도 좀 머릿속에서 좀 지워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삼성 SDI도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도 좋은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는 신호로 이번 주는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탄력적으로 단기간 강한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2차 전지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저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좀 뽑아라 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도 삼성 SDI를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 SDI를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LG엔솔이라든가 다른 SK온 같은 경우는 외형 성장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소위 얘기해서 수준 물량을 좀 많이 따내는 분위기였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래도 킬로와트당 $150 이하는 절대 우리는 수주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외형 성장을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한참 또 배터리가 판매량이 좋을 때는 오히려 삼성 SDI가 LG엔솔이라든가 SK온보다 좀 떨어지는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분위기가 완전 반전되었어요. 반전되어서 오히려 삼성 SDI가 지금 현재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적자 보는 회사는 아니고요. SK온은 계속해서 적자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고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까딱까딱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이 그렇게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삼성 SDI에 대해서 아무튼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탑티어로서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노스볼트와 BMW가 이제 계약 파기된 부분들에 있어서 BMW 쪽에서의 삼성 SDI 물량으로 넘어온다는 부분들 그 부분이 2조 원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를 저는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분명 우리 개인 투자분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중에 삼성 SDI에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신 의원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예, 전 뭐 두루 다 보지만 계속 얘기 드리는 건 이제 레벨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네. 이게 중요하겠죠. 자, 엔비디아는 10개월 선에서 정확히 지지받고 지금 5개월 선에 머리를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 타자는 누군가요? 우리나라에서 다음 타자는 SK 하이닉스가 아니고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가 10개월 선 살짝 깨고 지금 다시 10개월 선 지지받으면서 5개월 선 근처까지 올렸습니다. 그 다음 레벨이 SK 하이닉스예요. 20개월 선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5개월 선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미반도체가 지금 7.34고 SK 하이닉스가 5.14고 그 다음에 3등주가 뭐냐? 이수페타시스 3등주입니다. 얘는 20개월 선에 닿았습니다. 닿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 2, 3등주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수페타시스가 10.68 오르지만 밑에 떨어진 그 레벨의 밑꼬리의 끝이 그 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똑같이 전선주에도 적용이 되겠죠. 전선주에 아까 올라간 배경이 결국 엔비디아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급증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전선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나라의 전선주들이 수혜를 가져가는 거예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대장입니다. LS 일렉트릭을 하시더라도 가온 전선을 하시더라도 HD 현대 일렉트릭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HD 현대 일렉트릭은 엔비디아보다 더 강했습니다. 10개월 선에 닿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을 엔비디아와 함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HBM의 대장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가죠. 지금 저 뭘 하려고 했는데, 2차 전지. 왜 그러면은 반도체 2차 전지 맨날 이 두 개 얘기하면서, 제가 반도체 2차 전지는 배전반,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간다 하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오르면 2차 전지가 오르고 엔비디아 오르면 반도체가 오른다고 해놓고 왜 반도체는 같이 주라고 항상 포트폴리오에 넣는데 왜 2차 전지는 얘기를 안 해요? 2차 전지를 몰래 안 좋게 보는 건가요? 2차 전지를 좋게 보지만 제가 계속해서 제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20개월 선 위에 있는 것만 한다고.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비엠은 20개월 선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20개월 선 밑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힘이 약한 것이고, 테슬라도 지금 마찬가지로 60개월 선, 20개월 선 사이에 옴짝달싹하지만 끼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 것이고, 그럼 2차 전지 중에서 할 것은 무엇인가? 20개월 선의 위에 있고 지금 시세가 살아있는 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겁니다. 네. 양극재 중심에서 지금 음극재로 옮겼죠. 아까 전에 요것만 보시면 돼요. 반도체도 똑같죠. 나노 경쟁이 지금 전공정단에서 더 이상 힘드니까 후공정으로 갔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양극재에서 니켈의 함량을 올리는 것이 한계에 이르니까 이번 화제된 것처럼 811 가고 그 위를 가면 9반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니켈의 함량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를 더 빵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음극재로 간 겁니다. 반도체랑 2차 전지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음극재를 하는 대주전자재료로 이 포커싱이 옮겨간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속도 조절과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밸류의 어떤 기술적인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세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한 주의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키포인트 간단하게 코멘트해 주시죠. 박수범 대표님.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도 똑같았고, 화요일도 똑같았고, 수요일도 똑같았고, 네. 자, 어제 휴장이었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우리가 공략해야 될 시점이고, 아직까지도 배고픈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없으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갭을 띄워서 상승했다라고 오늘 급등한다고 겁먹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삼전 SK하이닉스 계속 지켜보겠고요. 신 의원님은요? 네, 미국 나비의 날갯짓이 한국에 닿으면 태풍이 된다. 네. 미국 나비의 날갯짓이 굉장히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게 우리나라에선 태풍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미국 나비의 날갯짓에 면밀히 관심을 가지시면서 코스피, 코스닥의 이 장중 대응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출발 준비해봤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갈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매일매일 한 종목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볼까요? 오늘은 금융주 중에 하나의 신한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한지주, 밸류업과 관련된 이야기, 주주 친화적인 정책 이런 것들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2의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시장 상황이 현재 아직 장 마감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낙폭이 심했었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 섹터들의 반등이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국내도 반도체 업체들의 반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주가 급락 시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약간 방어적인 역할을 해줬다면 금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상반기에 증시를 이끌었던
그 반도체 그리고 밸류업 관련 종목에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금융주 중에 하나인 신한지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환원율을 50%까지 올리겠다고 말을 했고 주식 수도 5천만 주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그런 주주 친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제 밸류업 관련된 지수가 9월부터 발표가 되면서 12월까지는 그 밸류업 관련된 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9월 달에 밸류업 관련된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된다면 금융주에 그리고 관련된 종목에 그런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역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한지주 가격 전략 잡아야 될 텐데 지난주에 오히려 조정을 받았던 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69,000원, 손절가는 4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한지주 오늘 밸류업과 관련된 지수가 다음 달에 발표된다는데 한 번 더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신한지주, 금융지주사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한번 매수해볼 수 있는 찬스가 왔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투자수첩 말말말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 중에 돈이 될 만한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탁기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의 발언을 가지고 오셨는데 먼저 첫 번째 인사의 발언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코멘트는 강욱성 SK하이닉스 부사장의 발언을 픽해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달 들어서 주가의 진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SK하이닉스가 저희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 속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 두 자릿대 하락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틀 연속 그렇게 하락을 했었죠. 예. 네, 왜 이렇게까지 폭락을 했었을까요? 그거부터 짚어보죠. 예. 한 번은 9% 넘게 또 한 번 10% 넘게 네. 합쳐가지고 이제 결국 한 20%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원인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제시됐습니다. 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원래 고용 지표 안 좋게 나오면은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거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증시에 호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시점에서는 그것은 오히려 호재가 아니고 나쁜 뉴스다. 배드 뉴스라고 그렇게 이제 인식이 확산되면서 경기 침체가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 기업이 잘 물건을 팔 수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아래 공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인데 엔캐리 트레이드로 이제 사실 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그 정부는 한 30년 가까이 1% 미만의 어떤 금리,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리로 이제 그 돈을 빌려다가 세계 곳곳에다가 이제 증시건 부동산이건 간에 투자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엔화를 갖다가 금리를 낮은 것을 정상화하다 보니까 낮은 금리를 빌렸던 엔화를 다시 본국으로 송환해야 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특별히 빅테크들의 주식들이 엄청나게 빠졌고 엔비디아 주식도 빠졌고 SK하이닉스도 주식이 빠졌고 뭐 삼성전자도 이제 그 한번 그 시총 1위 기업이 10% 빠진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뭐 유례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게 천문학적으로 뭐 구글, 알파벳 뭐 등이 뭐 메타 등이 뭐 그 엔비디아의 그 칩을 사와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느냐 이런 것에 회의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퍼펙트 스톰처럼 이제 얽히면서 미국 증시에서 폭락을 하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추정이 있지만 정확하냐고 틀렸습니다. 어쩌고 틀렸는데 지금 그걸 설명할 시간 아니니까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아래 공포라는 건 사실 실체가 없다는 것이 뭐 밝혀졌고 뭐 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도 소비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소비가 잘 나오는데 무슨 아래 그 공포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회의론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 AI 그 매출에 대한 회의론도 네.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저께 오늘부터 해가지고 구글에서 뭐 엄청난 또 이제 아니 그 돈 많은 연구원을 내고 엄청나게 일을 시키는지 정말 머리가 핑필 돌 정도로 그 급격한 이제 연구 개발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끝났다라고 보는데 다만 엔캐리드 트레이드 자체는 실체가 있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내려갔다라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이제는 뭐 대부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구간 19만 6,100원에서 200원 선까지 그때 급락 갭을 내렸던 그 부분까지는 좀 올라온 모습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도 그렇고 좀 회복의 탄력성이 더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낙폭은 다 만회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거의 뭐 9점 몇 %, 10% 네. 떨어졌던 하이닉스 주가는 한 2, 3일 정도 계속 올라가면서 네. 오늘 이제 그 장중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거의 20만 원을 터치할 것 같은 네. 20만 원 터치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폭락은 완전히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 봤을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결국 지난주 금요일 그 이번 주 월요일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걸 갖다 폭락을 갖다가 그때 두려워서 매도하신 분들이라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씁쓸하거나 참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 매도하신 분들 정말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은 뭐 한 달, 두 달 정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스코의 어떤 사례를 본다면 그러니까 이번에 AI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엔비디아 주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데 그런 유사한 사례를 인터넷 혁명 당시 라우터를 필수적으로 공급 장치들 라우터를 공급했던 시스코의 엄청난 주가 폭등이랑 비교해 본다면 시스코도 1년에 한 번꼴로는 20% 정도로 폭락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엔비디아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폭락을 했을 때 내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서 주가 수익을 갖다가 올리는 기회를 삼을 것이냐 아니면은 너무 겁이 나니까 팔아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SK하이닉스의 주가 폭락은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어느 거 하나도 그나마 근접한 것은 이제 그 AI 매출 회의론이었습니다. 회의론인데 그것도 사실 실체가 없다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SK하이닉스가 그 엄청난 주가와 매출 올렸던 것은 엔비디아의 HBM3를 갖다가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하고 있었고 올해 들어서 마이크론이 일부 이제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너무 물량이 미미해서 사실상 마이크론이 발표한 대로 공급한다 할지라도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여전히 독점이라 봐야 되거든요. 이런 독점 구조가 깨진다면 엔비디아의 매출이나 H백 그다음에 뭐 B백이 나오는 것이 수요가 깨진다면 사실은 주가 폭락을 했을 때 내가 파는 것이 맞구나라고 인식하신 것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른 차원에서 결국 이번에 폭락은 사실은 기업의 매출의 본질이 아닌 기업의 본질이 매출이 아닌 수급에 따른 것이었다.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이라는 수급에 따른 것이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때는 이제 그 매도하시지 말고 오히려 잔금을 갖고 잔여 자금을 갖고 그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식 투자할 때 현명한 주식 투자, 특히 개인 주식 투자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내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것 중에 20% 정도는 재워놓고 있다가 따로 떼어놓고 있다가 그런 어떤 급락 사태가 왔을 때 주식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반응할 때 추가로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이 회복되면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단기간 안에 뭐 10% 이상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면 다시 주식을 갖다 그걸 빼놓는다면은 이렇게만 하더라도 1년에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유동치인 시장이라면은 20%만 갖고도 뭐 100%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래서 요약을 말씀드리면 수급에 따른 이슈였기 때문에 이럴 땐 매도하지 않은 것이 맞았고 다음에도 그런 수급에 따른 이슈가 생긴다면 매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잔금을 투자자금을 갖고 다시 또 추가 투자하는 것이 맞다.
본질은 언제냐? 매출이 꺾이고 그런 것이 나온다면은 뭐 전 세계가 모두 다 생성 AI를 쓰고 더 이상 확장이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이제 매도한 것이 맞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런 어떤 급락 사태는 오히려 반기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또 세계 D램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사 가운데 유일하게 점유율이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무디스에서도 신용 등급을 또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호재거리가 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부사장의 발언이 또 주가의 부스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의 H백에 쌍으로 SK하이닉스 HBM3가 없으면 안 돌아가요. 그것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엄청난 주가 수익을 하는데 이 강우성 사장의 멘트가 왜 중요한지 왜 가져왔냐면은 이것이 단지 엔비디아의 생성 AI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간다. 이렇다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가 얼마나 큰 그 혁명 일으키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맛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웨이모라는 거는 그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뭐 넘버 2나 넘버 3 정도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넘버 1은 이제 테슬라이죠. 테슬라도 이미 H백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어요. 그럼 H백을 엄청 많이 사들였는데 그렇다면 H백을 사들인 H백을 돌리려면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데 메모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하이닉스를 쓸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양사가 거기에 대해서 발표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데 여기에 강우성 사장이 명시적으로 임원이 우리가 구글의 웨이모에도 HBM2E를 갖다 공급을 했다라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 자율주행차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의 이제 HBM이 사실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 생성형 AI의 혁명이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초기의 관문을 넘어선 상태다. 문을 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지경이 있을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장을 보신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자율주행 분야에서까지도 SK 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미국 증시에서 지금 지표가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시장 자체의 분위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9월 인하에 대한 기대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이어가도 될까요? 예, 그렇죠. 이제 네. 결국 그 금리라는 거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멀티플이 올라가는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데 네. 실물 경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올라갔을 때 시청하신 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거나 물론 이제 일부는 이제 웃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 아주 일부고 대부분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삶의 현실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자가 늘어나거든요. 그 이자가 늘어나면 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갖다가 계속 미국에서 5.5%로 유지하고 있으면 그 큰 나라 유지하고 있으면 일반 서민들이 받는 피해가 큽니다. 그것을 FOMC, 특히 FOMC 파월 의장은 수차례 그 부분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그래서 비둘기파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요소, 인플레이션이 계속 꺾이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인데 그러나 이번에 그저께 나온 이게 CPI, 그다음에 오늘 나온 다른 지표를 봤을 때 사실은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꺾인 것이 확실하다. 뭐 그 다른 이제 그 연준 의장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제임스 블라드 같은 세인트루이스 총재 같은 경우는 이미 금리 인하를 6월에 했어야 했다. 이미 실명 경제에 파급을 끼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 거를 다 파월 의장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9월 17일 날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는 확실하다. 다만 이것이 25bp를 갖다 내릴 것인지 55bp를 내릴 것인지는 논쟁이지만 50bp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다음 8월 달에 나올 7월 CPI를 보고서 결정날 거라고 보는데 어쨌건 인하는 확실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의 전체적 멀티플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또 다른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라는 걸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달에 있을 일정 가운데서 우리가 꼭 체크해봐야 될 일정 간단하게 하나만 언급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매출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 매출을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 매출이 다음 주 27일 날 현지 시간에 나옵니다. 네. 나오니까 엔비디아 매출이 분명히 상승하겠지만 상승한 것이 시장의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이런 맥락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매출을 발표하는 동시에 가이던스를 꼭 얘기합니다. 전망치를 다음 네. 분기 뭐 내년 전망치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 중요한 재무제표만큼 중요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전망치 얘기할 때 그 가장 또 최근에 화두였던 H백 말고 B백이 사실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느냐, B백이 원활하게 공급되는데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눈여겨보시면서 물론 나 그런 거 다 머리 쓰기 싫고 나 그냥 돈만 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펀드를 사시면 돼요. 펀드 매니저들이 그걸 갖고 이제 관여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실적 정도는 챙겨보시고 그리고 다음 달 있을
금리 인하는 확실하지만 네. 그래도 그걸 가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25bp냐 50bp냐 이 정도 거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사일 코멘트로는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코멘트는 LX 일렉트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MSCI 한국 지수 정기 변경에서 유일하게 편입된 회사입니다. 패시브 자금의 유입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우선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고요. 투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가 수익률 한번 볼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초고속 초고 변압기의 빅3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네. 현대 일렉트릭이 있는데 이 주가의 수익률을 보면은 사실은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그 SK 하이닉스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대장주라서 대장주 수익률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어떤 이미지나 인지도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HD 현대 일렉트릭이 YTD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240% 넘고 LS 일렉트릭은 이제 140%,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이 80% 정도. 여기 3사가 다 그 SK 하이닉스가 수익률이 한 30%가 안 되거든요. 막 오늘 많이 올라서 30%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그만큼 이 세 회사의 매출과 그 시장에 대한 시각이 매우 우호적이다. 왜 그러느냐? 미국 현지에서 변압기가 너무 노후화해서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3사 미국 시장을 싹쓸이하면서 매출과 주가 수익률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제 그 거듭 그 변압기 시장을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근데 공격적인 추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가 투자를 하는지 역시나 뭐 앞으로 호실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변압기 시장은 미국 시장이 노후화된 것이 있지만 그 와중에 중요한 트리거가 된 것이 이 AI 생성형 AI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너무 많이 지어야 되는데 네. 데이터 센터를 짓다 보면은 전력이 필요하고 네. 전력을 각 수요체로 가져다 가서 강압을 그 초고압을 갖다 내려야 되거든요. 네. 이때 변압기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LS 일렉트릭이 사실은 이제 3개월 안에 지금 1,000억을 투자하겠다. 이번에 말씀하신 건 200매더이고 그전 합친까지 합친 1,000억 정도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어떤 트리거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치면 이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벌어들일 매출을 사실 시장에 팔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 왜 추가로 출하겠습니까? 이런 걸 왜 간접적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런 추가 투자나 공장 증설 같은 공시를 중요하게 보시고 그에 따라서 이 경영진을 갖다가 신뢰한다면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일 다음 주는 아니겠지만 최소 3개월, 5개월 안에는 내가 짭짤한 수익을 한 10% 이상 30% 수익을 가능하다라는 맥락에서 이 증설 공시를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 LS 일렉트릭의 이런 공시를 3개월 안에 무려 1,000억을 갖다 추가로 투자했어요.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전선 관련 기업들 볼 때 또 추가로 봐야 될 거 간략하게 한 가지만 코멘트 남겨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시장에서 초고속 데이터 센터가 짓고 있는데 이 초고속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도 필요하고 전 세계가 필요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변압기가 필요한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전기가 있어야 되죠. 네.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그거는 사실은 원전밖에 없다. 네. 원전밖에 없다면 우리나라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설계 도면만 갖고 있는 거고 지인 경험이 5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과 프랑스의 양강 구도이다. 양강 구도니까 우리가 절반만 먹어도 엄청난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정보를 갖다가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조우진 대표와 함께 주요 인사들의 코멘트로 돈이 되는 힌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얻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켓나우 일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